시진핑이 자기 사람들을 전부 습가군, 시지아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인맥들을 전부 당정 군내에 쫙 깔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군부에서 시진핑 인맥이 사라지게 되니까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각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군주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옛날에 왕조에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참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는데, 그럴 만큼 특히 시진핑 총서기 체제가 급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반증은, 글쎄요, 그 실각설은 중국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정치 참여라는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위에서 해주기만 바라는 신화형 정치 문화라고 그래요. 왕이 잘해주기만 바라는. 가을에 열리게 되는 사중전에 이럴 때 뭔가 의사표명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9월 3일이 또 전승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도 해야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정말 어디까지 권력 누수가 생기고 실각의 가능성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국제관계 이런 걸 공부하고 가르치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실각설은 아니더라도 올 연초부터 건강 이상설이라든가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 주류 언론에는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마이크 폴린이라는 트럼프 1기 때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분이 이런 것들을 컬럼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 유수의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거를 중화권, 특히 그 대만의 신문에서 받아 쓰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심각하게 이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3선에 성공을 하고 자기 사람들을 전부 소위 습가군, 시지아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인맥들을 전부 당정 군내에 쫙 깔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시진핑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мя화라는 정치위원이죠. 원래 해군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낙마를 했고, 그 이후에 군의 2인자로 불리는 장요시아라는 제1부주석입니다. 그 중앙군사위원회 내부에서 장요시아 인맥과 мя화 인맥이 붙었는데, 화 인맥들이 전부 낙마를 했고 3인자가 몇 개월째 안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군부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유일 정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은 당의 군대입니다. 당의 최고 책임자인 총서기가 군부의 통수권을 갖고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장요시아가 시진핑을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대상이 시진핑을 극복하는 대상은 아닌 거죠. 지나친 억측에 가까운 거고요. 다만 반시진핑 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군부에서 시진핑 인맥이 사라지게 되니까 시진핑의 권좌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각설까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튼튼한 군사적 뒷받침이 있지 않으면 권력의 창출이나 지탱이 쉽지 않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그런 관점에서 시주석 체제가 지금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그 권력 투쟁의 역사 간단하게 살펴보면 매번 그렇게 스무스하게 권력이 이양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중국을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정말 1인 천하였죠. 그렇다고 마오쩌둥한테 도전했던 세력이 없던 건 아니에요. 말년에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겪습니다. 덩샤오핑은 이걸 보면서 지나친 개인 숭배가 국가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한 사람이 2번씩만 해라. 이거를 이제 덩샤오핑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10년씩 정상적으로 한 거는 장저민하고 후진타오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진핑이 2번 했으면 이제 3번째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데 3년임을 시도를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겠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고요. 중국 경제는 어려워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중국을 무릎 꿇리겠다는 강력한 미국의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중국 내부에서 민생 경제도 어려워지고 대외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죠. 과연 이 시스템으로 미국과 또는 세계와 호흡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실각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런 말이 지금 이 대목에 나오냐는 겁니다.
정말 시진핑 체제가 확고하고 서슬이 시퍼렇고 완벽하게 통제가 된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안 나와야 되잖아요. 아, 이게 뭔가가 예전보다는 권력의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이 그제 어제에 정치국 집체 학습이라는 걸 합니다. 정치국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시 주석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받아 적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에스컬레이팅이 되면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구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이건 사실은 옛날에 왕조에서도 했던 거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사적인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술을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지도자에 대한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퍼질 수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원천 차단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아, 참 원시적인 방법이다 그러는데, 그럴 만큼 중국 지금 공산당, 특히 시진핑 총서기 체제가 급박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반증은 될 수도 있어요. 권력이 누수가 돼서 그런 게 생길 수도 있고,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더 이상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는 성향이 더 강하지 않을까. 시주석 권력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강변하는 사람들은 동남아 순방은 어떻게 하고 중앙아시아 순방은 어떻게 했냐, 나라를 비워놓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큰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 중에 한 사람인 차이치라는 사람도 동행해서 간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걸 보면 완전히 뭐 통제를 상실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거 아니냐. 비록 시진핑 자기가 더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군부에서 숙청당하고 옷을 벗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다시 한번 다잡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군부의 책임자잖아요. 자기가 사인을 하니까 그 사람도 물러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최종 결재권자는 시진핑일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죠. 그 원래 잘 안 하죠. 잘 안 하는데 중국 정치를 오래 연구하신 해외 학자나 이런 분들은 저거는 자기가 은퇴를 암시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 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딸을 뭐 데뷔시키겠다거나 그런 뜻보다는 저는 일종의 뭐 친근감의 표현, 어쨌든 과거에 하지 않던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는 시진핑 체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불안 요소로 비치는 거예요. 사실 브릭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모델고 당연히 의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미국하고 관세라든가 뭐 이런 걸 두고, 무역 협상을 두고 지금 싸우고 있는 입장인데, 브릭스라는 데를 가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연합을 해서 미국에 대항한다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안 한 거가 아닌가. 물론 당연히 가야 되는 거를 안 간 데 대해서는 이제 억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건강에 안 좋다고 많이 그 소문이 나 있고 여러 가지 지병을 또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고 이러는 걸 보면 국가 통치 행위라든가 이런 걸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건강 이상서를 일축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TV나 이런 데 노출을 하고 외빈을 만나고 회의 주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불식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그 실각설은 중국 국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군부에서 시진핑의 인맥이 떨어져 나가는 일,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을 거다. 다만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근데 민생 경제가 안 좋다, 취업이 잘 안 된다, 이런 데 대한 느낌이나 불만은 계속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접적인 시진핑 체제나 권좌에 대한 이런 불만이라기보다는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시각들이 더 일반 국민들한테는 많을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정치 참여라는 게 제한이 돼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 해주기만 바라는, 처분을 기다리는 신하형 정치 문화라고 그래요. 왕이 잘해주기만 바라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다.
이제 곧 중국은 7월 말 8월 초가 되면 북대하, 베이다이허라는 데서 정치국 확대 회의를 해요. 가을에 열리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될 안건들 정리를 하고 주로 이제 정치국원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정치국원 말고도 원로들도 모이고요. 이제 그런 데서 소위 원로 그룹들의 일관된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나왔었고 또 옛날에 거취를 정리하라라든가 그렇게 하면 그게 가을에 열리게 되는 뭐 사중전에 이럴 때 뭔가 의사표명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9월 3일이 또 전승절이에요. 그거는 이제 시진핑이 중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열병식도 해야 되고 우리 새 대통령도 초청을 하고 트럼프도 초청을 할 거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정말 어디까지 권력 누수가 생기고 실각의 가능성 또는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